한서진 씨. 이력서에 경력이 편의점 알바 3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면접장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킥킥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 지원자가 크게 웃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여기 대한건설이에요. 편의점 아니고요. 한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간석 끝 노신사 한 명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의 에너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면접 당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대한건설 본사 로비. 20여 명의 지원자들이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주변 지원자들은 화려한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도 있었고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정우진. 명품 시계를 찬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다른 지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자신이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막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인턴 경력만 3개가 넘는다고 자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우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우진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서진의 무릎 위에 놓인 A사 용지 한 장을 보더니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우진이 물었습니다. 이력서가 그것 하나뿐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진은 그의 이력서를 힐끗 보더니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점이 2.8? 우진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격증란이 비어 있다고, 경력란에는 편의점 알바라고 적혀 있다고 주변에 알렸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지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대기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서진아, 면접 잘 봐. 엄마 믿어. 서진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곧 면접이 시작될 것입니다. 드디어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자들이 한 명씩 호명되어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긴장감이 흘러나왔습니다. 면접실 안에는 5명의 면접관이 긴 테이블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인사팀 최은혜 차장, 그 옆으로 부서장들, 그리고 맨 끝에는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진이 면접실에 들어서자 최은혜 차장이 그의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초간 훑어보던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숨이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한숨. 최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학점이 3.2라고 자격증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력란을 보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 3년? 다른 면접관들도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한 명은 펜을 내려놓기까지 했습니다. 최은혜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서류에서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에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축을 좋아합니다. 최은혜가 이력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관련 전공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는데 뭘 보고 좋아하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시계를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맨 끝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분을 모시겠다고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곧이어 정우진이 호명되었습니다. 우진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와 두툼한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최은혜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우진의 이력서를 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에 미국에서 석사를 받았다고 경력도 화려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우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보여드려도 되겠냐고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최은혜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우진은 태블릿을 꺼내 최신 BIM 기술을 활용한 설계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유명 건축물 사례, 최첨단 시공 기법,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면접관들이 감탄했습니다. 한 명은 역시 인재는 다르다고 칭찬했습니다. 다른 면접관은 이 정도 스펙이면 어디 가도 환영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맨 끝에 노신사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우진의 발표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최은혜가 말했습니다. 합격자분들께는 일주일 후 개별 연락을 드리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지원자들이 하나둘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진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난 날 저녁, 서진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월세 50만 원이 3개월째 미납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입금해달라는 독촉 문자였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라면 2개, 김치 반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라면 하나를 꺼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그는 통장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12만 원. 그는 핸드폰을 덮고 라면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밤 12시 30분. 서진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손님이 뜸한 새벽 2시. 서진은 카운터 아래 숨겨둔 책을 꺼냈습니다. 현대 건축에 의해 마이너스 저자 오태성. 할아버지가 쓴 책이었습니다. 서진은 책장을 넘기며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새벽 3시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맥주 몇 캔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왔습니다. 그는 서진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신용카드를 카운터 위에 던졌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8,000원입니다. 우진은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카드를 건넸지만
우진은 받지 않고 그냥 돌아서 나갔습니다. 카드가 카운터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으로 사라지는 우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아침 7시 알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쓰러질 듯 피곤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진아, 면접 결과 나왔니? 아직이요. 일주일 후에 연락 온대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병원 잘 다녀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약값을 자신이 보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보낼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2만 원. 그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틀째, 3일째, 나흘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매일 밤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에는 어머니에게 거짓말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다고 엄마도 건강 챙기라고 보냈습니다. 5일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한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20만 원만 빌려달라고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2만 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6일째.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떨어진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7일째. 드디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대양건설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한서진님께서는 2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본사로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이틀 후 2차 면접 당일 아침 서진은 같은 정장을 다시 입었습니다. 유일한 정장이었으니까요.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대양건설 본사에 도착했을 때 대기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정우진도 있었습니다. 서진이 구석 자리에 앉자 우진이 다른 지원자들과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저 한서진이라는 애 편의점 알바하던 그 친구 맞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지원자가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1차 면접에서 완전 털렸는데 어떻게 2차까지 올라왔냐고 말했습니다. 주변 지원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들도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이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잖아. 소문 들었어. 그 애가 회장 손자래. 대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 지원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진짜냐고 그런 소문을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인사팀 쪽에서 나온 얘기라고 그래서 특별 전형으로 올라왔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그 대화를 들은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서진 씨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서진이 따라가자 면접실이 아닌 작은 응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안에는 5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상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윤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서진이 앉자 윤 실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서진 씨, 솔직히 여쭤볼게요. 우리 회장님과 아는 사이세요?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윤 실장은 서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20년 넘게 회장님 곁을 지켜왔다고, 그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자신도 안다고, 하지만 그게 실력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 실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2차 면접은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작게 물었습니다. 회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윤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공정한 분이라고, 그래서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월세도 어머니 병원비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복도를 걸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잠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돌아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노신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차 면접 때 맨 끝에 앉아있던 그 노신사. 그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면접을 포기하라고 하셔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노신사가 미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 그러셨다고 말했습니다. 노신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2차 면접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면접실로 가시죠. 그리고 그는 서진보다 먼저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서자 면접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은혜 차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상미 실장도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노신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자리에 앉으려 하자 최은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면접 일정에 변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노신사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십시오. 한서진 씨. 최은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면접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노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이 친구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스펙이. 회장님. 그 순간 서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신사가 고개를 돌려 최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스펙이 전부냐고 차장에게 물었습니다. 최은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신사. 아니, 오태성 회장이 다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2차 면접 진행합시다. 면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복도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원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이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봤냐고, 역시 빽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섰다고, 완전 특혜라고, 자신들은 뭐하러 여기 왔냐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오태성 회장이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안전한 건물을 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안전한 건물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셨다고 그분은 늘 건물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태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면접관 한 명이 서진의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전공이 건축이 아닌데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독학했다고 책으로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면접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봤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현대 건축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오태성 회장님이 쓰신 책입니다. 면접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오태성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최은혜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과 아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윤상미 실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회장님 책을 봤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정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완전 쇼라고 회장 손자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특혜 면접이었다고 자신들은 들러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스펙 없는 지원자도 아니었습니다. 특혜를 받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태성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지원자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은 더 이상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질투와 분노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특혜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태성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최종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면접관에게 신호했고 스크린에 복잡한 건축 도면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현재 진행 중인 부산 신도시 프로젝트 설계안이라고 이 도면을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해달라고 시간은 15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도면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도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5분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발표해보겠냐고 물었습니다. 정우진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이 허락했습니다. 우진이 자신감 있게 일어났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이 설계안은 전반적으로 훌륭하다고, 특히 BIM 기술을 활용한 구조 설계가 인상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제안했습니다. 외벽 마감재를 유럽에서 최근 유행하는 소재로 바꾸면 더 효율적일 거라고, 비용은 20% 정도 절감되고 시공 기간도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은혜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해외 경험이 다르다고 칭찬했습니다. 우진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하나둘 의견을 냈지만 우진의 발표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태성이 물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블릿도, 노트북도, 포트폴리오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우진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반대라고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 설계 안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면접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먼저 정우진 씨가 제안한 외벽 소재는 유럽 기후에 최적화된 재료라고, 부산은 습도가 높고 태풍이 잦은 지역이라서 그 소재는 고습 환경에서 팽창률이 높아져 3년 내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이 도면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설계는 내진 설계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은혜가 놀라 물었습니다. 내진 설계라고 되물었습니다.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도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내진 등급 1급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부산은 지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 구조로 시공할 경우 진도 5 이상의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면접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오태성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기둥 간격이 너무 넓고 전단벽 배치가 불균형하다고, 특히 이 부분은 응력이 집중되는 지점인데 보강재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면의 특정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대로 시공하면 20년 전 부산 현장 붕괴 사고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오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전 부산 현장 붕괴 사고. 그것은 오태성의 아들 한지훈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사고였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30년 전 쓰신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전은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은혜를 비롯한 면접관들이 도면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서진 씨, 어디서 그런 걸 배웠습니까?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쓰신 책에서 배웠다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다고, 건물은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합격자분들께는 3일 내로 연락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자들이 하나둘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서진도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오태성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서진 씨, 잠깐만 남아주시겠습니까? 서진이 멈춰섰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들은 나가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다들 나가보라고,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면접관들이 모두 나가고 면접실에는 오태성과 서진, 단 둘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태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서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자신의 손자인 거 알고 있었다고, 비서실장이 3달 전에 찾아냈다고, 내가 지훈이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태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내 존재조차 몰랐다고, 내 할머니가 내 어머니를 쫓아냈을 때
내 어머니가 임신한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오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찾았을 때 너무 보고 싶었다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그러셨어요? 왜 면접장에서 이렇게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오태성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보고 싶었다고, 자신이 특혜를 주면 너를 망칠까봐 두려웠다고, 내 아버지처럼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오태성이 놀라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신 거. 오태성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다고?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 달 전에 엄마가 말씀하셨다고, 자신의 아버지가 재벌가 아들이었고 할아버지가 대양건설 회장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를 정말 손자로 받아주실까? 오태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 손자로 합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펙도 배경도 숨기고 제 실력으로만 붙고 싶었어요. 그래야 당당하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저를 시험하고 계셨네요. 우리 서로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네요. 오태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오태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희를 버렸잖아요. 20년 전에. 오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랬다고, 당신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니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할아버지는 막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뱃속에 저를 품고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할아버지는 한 번도 찾지 않으셨잖아요. 오태성이 무릎을 꿇듯 앉아버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태성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비겁했다고, 아내 말을 막지 못했다고, 그때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아내가 슬픔에 미쳐서 막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변명이야. 다 변명이지. 나는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서진은 그런 할아버지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오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리고 자신은 매일 후회했다고, 너를 찾고 싶었지만 내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게.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태성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부산에 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있었다고, 내 아버지 지훈이가 현장 책임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오태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훈이가 자신에게 왔다고,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냐고 물었습니다. 오태성이 대답했습니다. 내진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라고, 기둥 간격이 너무 넓고 전단벽이 부족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아까 자신이 지적한 것과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 정확히 똑같아. 오태성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듣지 않았다고, 시공을 중단하면 수백억 손해였다고, 자신은 지훈이한테 괜찮을 거라고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태성이 계속했습니다. 지훈이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회의 때마다 보고서마다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를 밀어냈다고, 한직으로 자천시켰다고, 더 이상 현장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지훈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태성이 말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자신은 안다고, 지훈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태성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 건물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3년 후에 무너졌다고, 다행히 중공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 아버지 말이 맞았다고, 자신은 돈 때문에 아들의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합격하면 본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오태성이 놀라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현장?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하고 싶어요. 서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 사람을 지키는 건물,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힘들다고, 너는 본사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오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회장 손자로 일하고 싶지 않아요. 한 사람으로 일하고 싶어요. 현장에서 제 실력으로, 제 이름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오태성은 한참 동안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게 내 선택이라면 존중하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태성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한서진 사원. 서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아니라 두 명의 건축인으로서. 오태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께 뭐라고 말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고맙다.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준비되면 그때 할아버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으로. 오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마.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건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건물들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출근 날짜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태성도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이 문을 나서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밥 한 번 먹어요. 엄마 빼고 우리 둘이서요. 오태성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서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태성은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 잘 키웠구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났습니다. 면접장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